안녕하십니까. 여의도 24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골모라는 현재 이 국내임의 주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? 기득권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? 더 짧게 얘기하면 친윤 세력들. 그리고 이 친윤이 괜히 친윤이 아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친윤의 뜻이 뭡니까?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국내임 인사들을 친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? 그들의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? 그들의 뒤에 있는 세력들은 누구일까?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그거를 일단 막는데 와 우리가 힘이 없다.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.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.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고위원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한동훈을 다 견제하고 여차하면 최고위원들을 다 사퇴시켜서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. 두 번째, 한동훈이 이제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를 또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최고위원들을 다수 후보들을 다수 내보낸다. 그리고 이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. 이런 것들이 이 당 지도부 안에서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?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 이 결선 투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고 아주 활기차게 이 전당대회를 활기차게 만들고 또 그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고 하면 정말 아마 좋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이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또는 정말 이 국내힘의 이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정말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해서 그 와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이 당원들, 지지층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선택을 받아서 이 당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?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한동훈을 막아야 되겠다.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되겠다. 그리고 또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? 이 최고위원들의 친윤을 다 내보내야 되겠다. 내보낼 사람이 누가 있냐? 김재섭이도 만나고 그 누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한동훈 죽이기, 한동훈 견제, 한동훈 무력화에는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내놓고 막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뭐 했습니까? 그걸 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. 아니 안 그렇습니까?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딱 지금 떠올렸을 때 소위 말해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뭐 또 찐윤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자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또는 지금 경남 양산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부인 역성을 두는 그 문재인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장면, 그들이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없지 않습니까? 없는데 뭔 이렇게 한동훈 견제에는 이렇게 머리들을 짜내고 이렇게 거의 과로사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인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을 보면 이자들의 과연 국내힘에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? 이자들이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을 팔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면서 호가호위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이자들은 과연 소위 말하는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?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것과 별개로 결선 투표제 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 좋다 그 말입니다. 다만 이게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 국내의 미래를 위해서 국내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의 재집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이 국내 지지층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잠시 읽어볼 기사가 있습니다. 뭐냐면 한국일보 기사입니다. 한국일보 한동훈 말고 뉴페이스 없나?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굳어지자 커지는 견제론 이렇습니다.
이 기사의 말미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.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최고위원 라인업과 결선 투표제가 플랜 B로 거론된다. 여러분, 플랜 B라는 건 뭡니까? 대안인데 왜 플랜 B입니까?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, 한동훈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 플랜 B. 어차피 친윤 후보를 내세워서는 한동훈한테 절대 대적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. 그리고 이 황우여 비대위를 통해서 무슨 지도 체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슬쩍 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플랜 B로는 이 결선 투표제와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을 다수 내보낸다 이겁니다. 한동훈 원톱 지도부 견제 차원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친윤계 후보들을 대거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. 국내은 당원 당규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체제로 전환된다고 정하고 있다. 결선 투표제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당시 친윤계 후보 당선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평가가 나왔다. 어떤 후보든 한 전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하는 것을 막는다면 2차 결선 투표입니다. 결선 투표에서는 반 한동훈표. 이걸 달리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?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정치 지형이라고 해야 될까? 그 표심이라고 해야 될까?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 한동훈표는 결국에 뭡니까? 친윤표입니다. 친윤표. 어떻게 보면 친윤석열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에는 그거를 갖다가 시킬 수 있다. 뭐 그게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를 못한다라고 할 경우는 결선 투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동훈 그리고 다른 이 친윤 지지세를 1차 투표에서는 친윤 지지세가 흩어져 있었다고 하면 결선 투표에서는 이 올라간 최종 후보 한 사람한테 이 반한동훈 친윤석열 표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거 게임 모르는 거다. 해볼만한 게임이다. 이겁니다.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최고위원들의 친윤계 후보들 또는 친윤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마리오네트 꼭두각시 이런 사람들 정치적 욕심이 앞서서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자들을 앞세워서 최고위원들을 내보낸다. 그래서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도 결국에는 여차하면 그 지도부를 붕괴시켜버린다.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. 여러분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? 바로 또 비대위원장 차지하고 뭡니까? 지방선거 때까지 갈 거 아닙니까?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입니다. 그러니까 이들의 속셈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투명하다. 이 자들은 정말로 깨끗하다. 깨끗하다는 말이 이 자들이 정말 어떤 도덕적으로 뭐 청렴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걸 숨기지 못한다.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동훈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동훈이 우리 당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? 이거에는 아주 열심인데 그런 의도 속셈을 너무나도 뻔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이자들의 한계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자들의 실패 요인일 수밖에 없다.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.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는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들이 계속 이런 행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리고 이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리고 이 한동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 한동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 한동훈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들 만약에 친윤이라고 한다면 이 친윤 세력들을 심판하는 이 계기가 바로 이번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.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에는 지금 이 당의 주류 기득권으로 있었던 군림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 당을 사실상 망쳐왔다고 평가받는 그리고 그에 응분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뭐 실제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들을 숙청도 너무 좀 과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류에서 비주류로 전락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. 물론 뭐 정확히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거 예전에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. 뭐냐면 이 국내 2023년 3월달 김기현이가 당 대표로 선출된 그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?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직후에 썼던 기사입니다. 뭐냐면
그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이준석이가 온갖 전략과 행세를 하면서 무슨 천하용인 4마리 말을 조련하고 그 다음에 여 4명한테 여의도 컨설팅 비용으로 한 사람당 10억씩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뭐 거의 뭐 무료로 재능 기부를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처했던 주장했던 이준석이가 천하람이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뭐 26%를 받니 27%를 받니 천하람이가 26%를 받으면 무슨 이기인이가 당선이 되고 허은하가 당선이 되고 뭐 그런 소리를 늘어놨던 그 이준석이 있지 않습니까? 결국에는 그 이준석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쳤고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를 따라다녔던 천하용인 요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떠들어댔지 않습니까? 자기들이 뭐나 된 듯이 자기들이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뭐나 된 듯이 설치고 다녔다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? 그리고 자기들이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당 대표가 되고 이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 된다. 이 국민의힘을 자기들 걸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계속 떠들고 다녔지 않습니까? 근데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? 이준석과 천하용인의 이건 패배도 아닙니다. 어차피 승부도 아니었기 때문에.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기사를 쓴 게 뭐냐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. 당원에게 심판받은 개혁보수 호소인 이준석의 사면 초과. 이게 제목이고 부제. 국내힘 안에서 윤핵관 운운해야 같이 인정받는 이가 신당 차릴까?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. 그 주요 요지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당대회로 입증된 개혁보수 이준석의 허장성세.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는 그동안에 국민의힘 안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주류로 국민의힘의 기득권으로 군림했던 이 친윤의 정치적인 실력과 정치적인 민낯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명백하게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친윤의 실력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는 이 친윤 세력이 자랑하는 조직력, 조직표 이런 것들의 실체가 이번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.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 친윤 세력은 이 당 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. 그동안에는 우리 조직표 있어. 우리 저기 당심 끌어모으면 그 누구도 우리하고 대적할 수 없어. 그렇게 얘기해왔던, 그렇게 마케팅을 해왔던 자들이 누굽니까? 바로 친윤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당심,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조직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친윤 세력의 허장성세를 우리가 아마 목격하게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이준석이가 비단 주머니 운운했지 않습니까? 근데 온갖 책략을 담은 비난 주머니는 어디로 가고 천하용인은 전멸했나? 이 지금 현재 친윤 세력들이 무슨 최고위원 후보들로 다 친윤계를 도배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결선 투표를 해서 각 친윤계 후보들한테 분산됐던 그걸 갖다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다고 한다면 한동훈과 대결하는 것도 1대1로 맞붙는 것도 그렇게 승산이 적지는 않다.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갖 전략 전술을 다 짜내고 이준석 표현을 하면 비단 주머니를 마련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친윤 세력이 당 대표에서 뭔가를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후보진에 따라서 친윤 세력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걸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. 크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습니다. 제가 이 기사의 말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. 전당대회 결과 드러난 당심은 이준석과 천하용인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았다. 당원들은 소위 이준석의 난을 표로 진압했다. 이와 관련해서 당연하게도 국내임의 이 씨와 천하용인에 대한 조처, 이 씨의 정치적 미래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. 그들이 앞으로 국내임이란 간판을 계속 달고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 더구나 이 씨의 실체와 실력을 확인한 전당대회 종료 후 다수 인사가 이준석의 행태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국내임 지도부가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이준석과 천하용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제가 기사에 썼습니다. 그럼 이거를 잠깐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준석이와 관련된 대목을 친윤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전당대회 결과 드러난 당심 또는 민심은 친윤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았다. 당심 또는 민심은 친윤의 쿠데타를 표로 진압했다.
당연하게도 국민의힘 안에서 이 친윤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. 친윤 세력이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계속 달고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 더구나 친윤의 실체와 실력을 확인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 후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.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앞날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이 친윤 세력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이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겁니다. 다만 이들이 지금 현재 물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는 알고 있겠지만 이들이 정작 자기들의 그 가진 재능과 자기들의 그런 열정과 자기들의 그런 에너지를 쏟아야 될 곳은 바로 저 이재명의 거야에 맞서서 이 대한민국 보수와 우파를 어떻게 지키고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고 결국에는 이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하느냐, 여기에 그런 것들을 쏟았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지, 한동훈이가 어떻게 들어와도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지, 한동훈이로부터 어떻게 이 당의 기득권을 계속 지킬 수 있지, 이런 거에다만 자기들이 가진 재능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된다.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들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도 이들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왜냐 이들은 자발적으로 뭔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실력과 실체가 확인된 이 친윤 세력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된다.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들이 또 어떤 틈을 타서 국민의힘을 뒤흔들고 기득권을 다시 또 가져오려고 어떤 준동을 할지도 모른다.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. 결국에는 이런 조언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결선 투표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결선 투표제가 뭐 결코 나쁜 그것도 아니고 좋은 겁니다.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정할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친윤 세력이 밀어붙이는 그 의도와 속셈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.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